안녕하세요. 여자의사들 진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을 틈타서 잠깐 빠르게 먹고 왔으니까 한 8시간 정도 지났네요. 제가 지난번 1차 접종 때는 한 8시간째부터 좀 힘들고 몸살 기운이 느껴졌었는데요. 지금은 되게 멀쩡하긴 한데 그래도 체온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36도 8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네, 36도 8이고 이쪽 귀도 한번 재볼게요. 네, 이쪽 귀도 36도 8 똑같네요.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열은 없고 다행히 2차 접종이 더 아프다는 후기들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타이레놀은 준비를 해놨는데요. 타이레놀을 안 먹어도 괜찮은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저 같은 의료진들은 거의 대부분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고 이제 일반인 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접종을 하고 계시는데요. 화이자 백신이 좋은 거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좋은 거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백신의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병아리콩인데요. 이 병아리콩들을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참가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백신의 효과를 알고 싶으면 일단 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이 병아리콩들이 참가자라고 해봅시다. 네, 이렇게 실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았어요. 보통 임상실험 3상에서는 보통 10,000명에서 50,000명 정도를 모집하게 되고 제가 오늘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17,177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성비도 맞추고 나이도 골고루 섞고 또 건강한 사람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요. 그 그룹들을 이제 비슷하게 조건을 맞춰서 절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그룹에 이제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배치가 되게 한 다음에요. 한쪽은 실험군, 한쪽은 대조군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군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되고 대조군에는 식염수나 뇌수막염 백신 같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는 플라시보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눈 뒤에 2차례 접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코로나 환자가 여기서 발생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이 두 군을 합쳐서 33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 332명을 남겼는데요. 진짜로 332개를 세기엔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 332명이라고 가정할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따로 모은 이 사람들은 전체 임상 대상 실험자 중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든 식염수를 맞았든 코로나에 걸려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두 군에 똑같은 동수로 분포를 한다라고 하면 백신의 효과나 식염수의 효과나 차이가 없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 백신 효과성은 0%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 33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실험군에서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대조군 쪽에서만 발생을 했다. 이 경우에 백신 효과는 몇 프로가 될까요? 그렇죠. 100%라고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임상실험에서는 결과가 어떠했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군에서는 84명, 식염수를 맞은 쪽에서는 284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성이 67%라고 계산이 된 것이죠. 이렇게 백신 효과성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말은 바꿔 말해서 10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면은 33명은 코로나에 걸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 맞은 사람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보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67%가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백신의 효과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이자는 백신 효과성이 94%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7%면 화이자가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임상 실험의 조건, 임상 실험이 벌어지는 상황과 시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두 실험이 동일한 상황, 동일한 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임상 실험 다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고루고루 포함시키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임상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도 다르고 그 임상 실험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각 나라의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이 임상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노출될 확률도 좀 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백신의 효과성 수치를 단순히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각각의 수치는 그 임상 실험 상황에서의 코로나 발생률을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회사가 다시 실험을 하더라도 조금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제일 좋은 상황은 코로나에 전혀 걸리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아마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되게 다양한 상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에 완전히 걸리지 않는 상황, 걸렸지만 증상이 없는 상황, 걸리고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걸리고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입원까지 해야 되고 중환자실도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상황,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약물이나 백신은 없고 완전히 코로나를 없애는, 코로나에 절대로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걸리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서 입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독감이나 심하게 감기에 걸렸을 때랑 비슷한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코로나 백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된 모든 코로나 백신들이 고위험군과 노령층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모두 탁월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백신을 선택하시든 코로나에 걸림으로 인해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사망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든지 지금 내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백신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더 비싸니까 더 좋은 백신 아니야? 아스트라제네카는 싸구려 백신이니까 효과도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국제보건을 공부하고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혜택을 누리고 나라가 부유하고 가난하고에 상관없이 개발된 백신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 백신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백신이 비싼 건 아닙니다. 사실 좋은 의약품, 좋은 검사 방법의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의약품이나 검사법을 만들 때는 이것이 효과가 탁월한 건 물론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지만 요즘은 이제 가격의 합리성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더 많은 나라에 공급할 수 있도록 디자인 단계부터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만들어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개발이 됐다고 해서 이게 싸구려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다른 소외 열대 질환들처럼 부유한 나라들, 서방 국가들,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에서는 다 없어지고 이제 남반구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만 접종을 제대로 못 받아서 가난한 나라들에 존재하는 또 다른 소외 질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접종률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른 저소득 국가들에서도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백신도 100% 완벽하게 코로나를 방지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셨더라도 개인 위생은 꼭꼭꼭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도 잘 착용해 주세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